네. 우리 매경 MPA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네. 다 이제 내년부터 경매가 이제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미리 선제적으로 경매 투자를 할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경공매 투자 전문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모집해 나갈 예정인데 MPA 아카데미는 국내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아주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국내 최고 경공매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다 지금 매경 MPA 아카데미의 경공매 과정에 와 계시잖아요. 안녕하세요. MPATV 김윤희입니다. 오늘은 매경부동산 사업단 경영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김종덕 교수님을 모시고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경매 시장 현황 그리고 경매 시장 전망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은 건대부동산대학원 경공매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경공매 실전 노하우를 알려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 유튜브 TV를 통해서 저희에게도 전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 상승으로 인한 피로감 그리고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부담감이 한층 늘어난 상황인데 이 상황에 빠른 투자자들은 경공매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선 지난해 부동산 시장 현황과 그리고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통해서 교수님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지난해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2021년 지난해의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금리하고 과잉 유동성이 발생을 해서 주거용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세금이나 대출 이런 것들의 각종 규제와 두 차례 금리 인상 영향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고점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편 전세 가격의 경우에는 매매 가격의 상승과 전세자금 대출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하반기 이후에는 안정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1년도 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22년도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네,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서울 지역을 비롯해서 수도권의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들은 올 1월부터 정부 가계대출 규제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됐고 그리고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 3년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하는데 이게 7월 1일부터 3단계가 시행돼서 총 대출이 1억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DSR 40%를 적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이제 작아졌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견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걸로 보이시나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네.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 소득과 대비했을 때 집값이 너무 높은 수준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그리고 네. 서울의 PIR, 네.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PIR이 18배 도달했기 때문에 네. 금융위기 직후보다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지난번 금융위기 때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이 높아졌죠. 네. 그 PIR 18배라는 의미라는 것은 중산층이 18년 동안 소득을 다 모아서 저축을 해야만이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재부 장관도 현재 집값 목표에 대해서 조금씩 하향시키면서 안정화 추세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정책을 밝힌 바 있어요. 네. 따라서 정부의 정책 측면에서는 집값 하향 안정화 기조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긴 하죠. 그렇죠. 아파트 매매 가격을 이제 움직이는 걸 봤었는데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변수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금리가 상당한 변수를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기준금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에 2차례 인상을 했어요. 그랬었죠. 네. 그리고 올해에는 5차례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기준금리가 2.5%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네. 근데 앞으로도 그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10월 12일과 11월 24일 날 통화정책 방향 회의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때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금리 측면에서 그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FRB라고 하는데 FRB에서 금리를 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올 3월부터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어요. 3차례 인상을 했는데 2022년 9월 현재 2.5%. 네. 거기는 하한이 있고 상한이 있어요. 미국은 네. 2.25%에서 2.5%까지 이게 지금 현재 금리입니다. 근데 향후에도 추가로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갖고 내일 모레 9월 22일 날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래가지고 0.75% 금리를 올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미 예고 시그널이 충분히 나오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네. 11월 달, 12월 달 두 번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 금리와 거의 연동이 되어서 동조화되는 네.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에는 3.5% 내지 4% 사이에서 금리가 정책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기준금리 인상률을 3.5에서 4.4%까지 네, 그렇습니다. 인상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예. 교수님 입장 예상을 들어봤는데 사실 이런 수치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부동산에서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통계지수 수치와는 좀 다른 얘기기는 한데요. 부동산을 바라보는 군중의 심리적인 특성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클 거라고 보는데 네. 예, 그러한 영향도 분석을 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은 심리적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지속된다 그러면은 네.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주택을 사는 걸 미루게 돼요. 그러겠죠. 그리고 투기 수요인 다수요는 특히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걸로 네네. 생각이 됩니다. 주택의 가격은 심리가 많이 작용한다는 거 일반 재화의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은 네. 일반 재화의 경우는 예컨대 우리가 어떤 공산품을 100원짜리 공산품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것이 가격이 올라가요. 네. 그러면 생산 라인을 통해서 많이 공급을 합니다. 이익을 많이 남기기 네. 위해서.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가격이 떨어져요. 그것이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인가요? 그렇죠. 네. 인비지블 핸드예요. 네. 주택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어요. 네. 예컨대 어떤 잠실에 있는 아파트가 5억짜리가 있다. 근데 5억 5천이 됐어요. 5억 6천이 됐어요. 6억이 됐어. 그러면은 팔 사람도 안 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네. 더 오르면 팔려고.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은 더 떨어지기 전에 팔려고 그래서 투매 현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 살려고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그 주택 가격 하락의 경착륙에 대비해서도 네. 방안을 좀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일본의 1980년대 네. 그 부동산 버블 우리들이 네.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를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나름대로 그 부동산 가격에 대한 그 정책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네. 부동산 그 소비 심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는 지수가 100을 0부터 200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네. 지수가 100을 넘게 될 경우에는 전월에 비해서 가격이 상승하거나 거래 증가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을 때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네. 10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가격 하락을 예고하고 네,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전에 1년 기간 동안에 네. 우리가 시차를 두고 보면은 최근에 2002년 7월에
수도권을 비롯해서 모든 지역에서 일제히 100 이하로 떨어졌어요. 2022년도 올해 7월 그렇죠. 말씀하시는 6월까지는 거죠? 네. 100 이상을 유지하다가 7월부터 확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네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심리적으로도 네. 그 주택은 떨어질 거로 예견하는 인구가 많아졌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그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교수님, 지금 앞서서 21년도 그리고 22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잖아요. 네. 그러면 예측을 하셨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고 금리가 또 상승이 되고 이자 감당이 안 된 부동산 매물들이 경매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경매 시장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미리 하고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1년도 법원 경매 현황하고 그 다음에 22년도 하반기 지금의 경매 시장 전망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부동산 경매하면은 일단 경매를 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네. 경매 3대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경매 3대 지표. 네. 그것은 하나는 낙찰률. 낙찰. 낙찰률은 경매 물건 대비 몇 건이 낙찰됐는지 네. 퍼센테이지를 내는 거예요. 낙찰가율. 법원 감정가 대비 네. 낙찰이 얼마나 낙찰됐는지. 감정가율.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입찰 경쟁률. 입찰 한 개 물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응찰을 했는지. 네. 요 경쟁률을 가지고 입찰 경쟁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경매 시장이 화랑인지 네. 침체가 되어 있는지 보합세인지 이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네.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3대 지표를 가지고 지금 말하는 3대 지표를 가지고 네. 2021년 지난해 한 해의 그 경매 시장을 그 점검을 해본다 그러면은 2021년 12월 말 네. 현재 경매 통계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1년 평균보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 지표가 다 하락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경쟁률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네. 경매가 좀 침체됐다라는 걸로 이제 작년의 분위기를 이제 전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반기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하반기 경매 시장은 경매 물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 공급이 이제 그 존재해요. 네.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은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이 이제 규제를 강화했어요. 네. 그리고 가계대출 연체율이 이제 점점 금리 인상에 따라서 그리고 대출 규제 등에 따라서 이제 연체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에 네.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이 풍부해진 그 법원 경매는 일반인들이 재테크 수단으로서 그 주목받는 투자처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보면 네. 수요라는 것은 법원 경매에서는 입찰하는 수요자가 응찰자를 말하는 거예요. 경매 입찰하는 사람은 응찰자라 그러는데 응찰자들이 관망사로 돌아선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경매 쪽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가? 네. 이걸 이제 파악을 해봐야 돼요. 네. 앞으로 이 향후 이제 부동산 전망을 알아보려면은. 근데 법원 경매 지금 입찰하고 있는 현재 가격. 네. 이것은 이미 옛날에 감정된 것들이에요. 감정을 미리 해서 그렇죠. 한 6개월 법원으로 이전에.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시차가 있네요. 그렇죠. 시차가 항상 이제 네. 존재합니다. 법원 경매는. 물론 이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상황에 따라서. 근데 지금 상황을 보자면은 상당히 높은 우리 그렇죠. 매매 가격이 올라가 있었을 올라가 당시 있는 상태의 그 평가. 당시의 네. 가격으로 법원이 이제 감정을 네, 해놓은 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높은 상태라서 사람들이 입찰을 꺼리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가격이라고 판단을 그렇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네. 시작한 올해부터 네. 그 시세를 조사해가지고 법원에서 감정한 가격이 이제 일부 시세와 조정된 가격이라고 그럴 수 있죠. 네. 이 가격이 앞으로 이제 하반기 이후에는 나타날 거로 생각이 돼요. 하반기 이후 내년 상반기면 정확한 그렇죠. 시장 조사와 예, 가격 예. 평가 금액이 나온다 그래서 말씀이시죠. 네. 아마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정상 가격이라고 이제 가정을 정상 해봐요. 가격. 네. 정상 가격으로 경매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경매가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특히 내년 경매 시장에는 투자자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질 적기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시기상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특히 경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돈 좀 법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을 선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응해 나가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아니,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투자는 다 공부가 우선인 것 같아요. 그냥 나가서 그렇죠. 장렬히 전사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를 통하고 경험을 그렇죠. 통하고 네. 이런 그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거지 이제.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피해를 입으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필이 돼야 되는데, 그 법원 경매는 굉장히 매력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네. 또 리스크도 있기도 하잖아요. 먼저 법원 경매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요약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네. 법원 경매하면 피상적으로 사람들은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다 알고 있어요. 용어 그대로 네. 받아들이시는 그런데 거죠. 그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네. 많이 있어요. 네. 일반적인 개괄적인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법원 경매는 일반 부동산 거래하고는 달라요. 네. 그게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일반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사이에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가격 조정을 해가지고 가격이 결정이 돼요. 네. 근데 부동산 경매에서는 수요자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수요자라는 건 누구냐면 경매 입찰하는 응찰자는 거예요. 네, 응찰자. 응찰자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지 경매 물건을 내놓은 법원이나 아니면은 그 소유자는 여기에 아무 이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최저 입찰가 이상에서 얼마든지 그렇죠. 수요자가 예, 예. 정할 그러니까 수 있다. 수요자가 무조건 가격을 네. 결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네, 거예요, 네. 수요자는. 네.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서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돼요. 아, 토지거래 허가 면제. 토지거래 허가가 좀 그렇습니다. 골치 아프거든요. 네. 근데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예.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매매 관여를 해가지고 이제 이 물건을 팔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장점이라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핵심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핵심지 같은 경우에는 법원 경매가 굉장한 그렇죠. 예, 메리트가 기회가 있죠. 될 수 예, 있겠네요. 예. 그걸 지금 아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그러면 수요자가 가격 결정하는 부분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그렇죠. 가장 큰 예, 강점이 예, 예. 있네요. 특징. 뭐 그 여러 가지 장점도 네, 있지만 두 네.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이제 그럴 수 있겠고요. 또 그와는 반면에 시세 파악. 시세 파악은 보통 이제 부동산 여러 군데 다니면서 시세 파악을 하거든요. 네. 근데 대강 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실수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시세 파악을 정확히 못하거나 네. 또는 그 권리 분석. 부동산 권리 분석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보통은 이제 해줘요. 네. 이 집에 권리가 무엇이 있고, 뭐가 근저당이 얼마 있고, 가압류 가처분 등 여러 가지 그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는 권리들을 이제 알려주고,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 매매 거래를 시키는데, 네. 이거는 입찰자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집을 사게 되면 세입자를 뭐 인수받는다거나 내보낸다거나 이거를 중간에서 클린하게 공인중개사 하고 우리가 집을 인수받고 또 소유권을 넘겨받는데 경매에서는 그 낙찰자가 본인이 직접 세입자를 내보내야 돼요. 명도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명도라 그러는데 명도하는 것도 본인 책임이에요. 안 나가면은 본인이 그만큼 이제 손해를 보기 권리 행사하는데 방해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소송으로 가야 되는 경우까지도 있고 그러면 이런 단점을 그러네요. 지니고 네. 있어요. 네. 명도 비용도 별도로 책정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필요에 네, 따라서는 그렇군요. 뭐 실무적으로는 이사 비용 정도를 이제 주고 네. 내보내기도 합니다. 협의가 최고입니다. 아무튼 네. 경매에서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매에서는 조금만 실수를 해더라도 커다란 금액의 손실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어요. 그래서 경매에 임하기 전에는 사전에 민사 집행에 관한 그 지식이나 권리 분석 그리고 임장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경매 요령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습득을 먼저 해야 예기치 않은 손해 발생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엔 정말 경매의 큰 시장이 열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권리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임장 활동 그리고 또 명도 굉장히 절차들이 법원 경매는 복잡한데요. 예,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민사 그 경매가 네. 경매법이 맨 처음에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민사소송법으로 이제 경매를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민사소송법
법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옛날에 그래서 일부 경매를 잘하는 꾼들만 경매 경쟁 시장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민사소송법에서 뭘 개선해가지고 민사집행법이라는 걸로 경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고 그리고 아주 편리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 경매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경매가 대중화됐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경매 인구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경매가 대중화됐고 네. 그래서 이 수요에 또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네. 그 부동산 경매 강의하는 그 시설이나 기관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됐죠. 네. 우리 매경 MPA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네. 다 이제 내년부터 경매가 이제 활성화될 거로 생각을 했잖아요. 네. 미리 선제적으로 경매 투자를 할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경공매 투자 전문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모집해 나갈 예정인데 MPA 아카데미는 국내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아주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국내 최고 경공매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다 지금 매경 MPA 아카데미의 경공매 과정에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예. 구성을 보면은 그 석박사 네. 이상 그 경매 전문으로 뭐 경매 해설을 갖고 있거나 전문가로서 운영하고 지금, 계시는 대표님들이시죠? 경매에 참여하고 있는 네. 분들이 다 강사 구성원이기 때문에 네. 누가 들어도 아 여기는 좀 멋있는 강사분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어요. 강의로만 풀기보다는 컨설팅도 직접 활성화되고 커뮤니티까지도 그렇죠. 그룹핑화돼서 계속 끌고 가실 계획인 걸로 알아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곳에서보다도 이론하고 실무가 겸비된 국내 최고의 교수님들이 MPA 경공매 과정에 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접근하셔도 되실 것 같네요. 네, 미리미리 네. 공부하셔서 네. 내년에 경매의 큰 장을 누리시기를 부자 될 바랍니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네. 지금 법원 경매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해주셨는데 특징 말씀해 주셨지만 그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공부하면서 유의해야 될 상황하고 경매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가장 리스키한 것들 몇 가지 네. 유의 사항을 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면 공부를 하시면서도 아 이건 특히 좀 주의하면서 내가 집중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그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 주의사항이라고 하면은 경매하는 분들의 네. 그 관점이나 혹은 제 개성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것 중에서 몇 가지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아까도 애들로서 이제 그 법원의 감정 가격을 얘기를 했는데 네. 감정 가격에 의존해가지고 예컨대 1억 원짜리를 6천만 원에 샀어요. 그렇다면 현재 시세가 6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싸게 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시세 파악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투자 목적인지 그리고 실수요 목적인지 이걸 정확히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실소유 목적의 경우는 일반 시세보다 10%는 15%이 정도 이제 싸게 사는 걸 보통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투자 목적의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몇 퍼센트 산정을 할지 예컨대 1억짜리 물건에 대해서 내가 네. 이걸 다른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네. 그럴 경우에는 30% 수익을 내겠다 그러면 1억짜리를 무조건 7천만 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투자 목적일 경우에는. 목적성이 분명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실수요가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 따져가지고 입찰 금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부안에 동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그렇죠. 보통 법원에 가면은 그 자리에서 가격을 고쳐 쓰는 분들이 많아요. 현장 분위기에. 그렇죠. 분위기에 끌려가지고. 많이 이제 끌려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부동산 정책은 네. 일관성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항상 이러고 있거든요. 안타깝네요. 네. 근데 부동산 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저항할 수는 없어요. 네. 정책을 이기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입법 취지가 뭔지 그걸 잘 살펴가지고 그 정책을 나에게 맞는 내 정책으로 이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네. 중요해요. 예컨대 주택 시장이 리스크가 많다. 네. 그럴 경우에는 상업용 시설로 바꾸거나 아니면 토지, 아니면 공장 네. 등등 부동산은 장르가 다양하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내가 이제 투자를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이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울러서 그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네.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경우에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만족을 얻는 게 레버리지 효과라 그러는데 현재에서는 레버리지 효과보다 현금 비중을 높게 갖고 가는 게 현재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부동산 침체가 지금 이제 길어질 걸로 파악하거든요. 정부 정책도 그렇고 그런 시점에서는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예컨대 싸게 물건을 샀다 그래도 네. 나중에 그 금융 비용 때문에 네.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고. 적정 수준의 대출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간혹 이제 경매하는 사람들 보면은 네. 그 자기는 돈도 없으면서 그냥 그 부동산 대출을 풀로 받아가지고 이제 경매를 이제 취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막연하게 이제 가격이 오를 걸 기대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경매가 나와요. 그래서 경매 한 번 나온 받은 게 것들은 다시 재경매가 경매 나오는 나온다고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다 그 자금에 대해서 네. 그 핸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금 계획 없이 그냥 내가 받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이익만 계산을 예, 했을 경우에 이런 맞습니다. 회단이 예, 나오겠네요. 예, 예. 그래서 경매에서는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되겠지만 네. 몇 가지 요거는 그 명심하고 네.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겠어요. 뭐 올해 그리고 내년에 좀 준비를 하면 경매 시장에서 기회가 있을 거라는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 예, 그러한 분위기를 잘 타서 내 거를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먼저 받으시고 공부 그렇죠. 충분히 하셔야 되겠네요. 사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칼 없이 나가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자금이 크잖아요. 한 번 잘못하면 치명타이기 때문에 네. 전문가 분들하고 특히 MPA 아카데미의 경공매 과정 최고의 전문가 분들 다 오셔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전문가 분들과 공부 열심히 하셔서 중무장을 하시고 전쟁터에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주인 교수님이신 김종덕 교수님을 모시고 MPA 아카데미 경공매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수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만나서 다음에 또 반갑습니다. 예. 좋은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